도로 운전이라고 이제 판결을 난 거예요. 우측 중골 골절로 간헐적 정복수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부가 개사돼가지고 성형외과로 이제 1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4, 5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병원비만. 그 클립을 버렸어야 되는데 오신결에 운전 보조석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보험사들은 이제 그 클립을 보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난 동시에 그걸 빼서 조수석에 넣어놨다 이렇게 일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시를 잡고 그러면 한 6천 얼마더라고요. 그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 사망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침 시간이에요. 여기를 왜 넘지? 좀 빠른데? 오, 너무 빨리 됐다. 너무 빠른데? 잠깐만. 와, 이건 대형 사고인데. 잠깐만. 어떡하네, 이거. 진짜 날벼락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한 속도 60이었답니다. 불박차 속도 얼마? 60. 제한 속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어떡하냐. 상대편도 그렇게 달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60, 상대가 60이면 120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고 충격 때문에 블랙박스는 여기서 딱 끊겼어요. 좀 크게 사고 났을 것 같아요. 많이 다치셨겠지. 네,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른 시간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1차선으로 저는 그냥 50에서 60km 사이로 그냥 쭉 가고 있는데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중앙선 침범으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이 생각으로 브레이크 그냥 딱 그냥 운전대만 밟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막 하늘도 노랗고 막 정신이 없어서 너무 악몽이었죠. 어머, 나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제가 이제 진단을 받기에는 우측 중골 골절로 간헐적 정복수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 비구골절로 이제 진단받고 너무 불편하겠다. 그런 다음에 피부가 개사돼가지고 성형외과로 이제 1회가 된 거죠. 괴사했다고요? 진단 주수는 정형외과는 12주, 성형외과는 8주. 제가 성형외과도 수술 2번 들어갔었고 정형외과도 수술 들어갔었고 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좀 받고 뭐 그랬으니까 한 4, 5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병원비만. 발목이 양쪽에 제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정상상처럼 걷지 못해도 그냥 약간 쩔뚝거리긴 한데 뒤꿈치 골절이 저게 굉장히 엄청 오래 가고 저 저거 후유증도 심하고. 아, 어떡하냐, 진짜. 경찰도 이제 조사를 한 결과 도로 운전이라고 이제 판결을 난 거예요. 상대방이 100%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접수를 하고 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도 너무 저희한테 안전벨트를 20% 가시를 잡는다고. 안전벨트 다시? 제가 그 클립이 있었어요. 어? 그 클립을 버렸어야 되는데 오신결에 운전 보조석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보험사들은 이제 그 클립을 보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난 동시에 그걸 빼서 조수석에 넣어놨다 이렇게 일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라이. 아, 진짜 아니지. 아,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사실 안전벨트도 했고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튕겨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났을 것이고
병원에 갔을 때도 얼굴은 멀쩡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걸 보여준 게 1억 2천이었더라고요. 1억 2천이었는데 체인차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상대 측에서. 이제 그걸로 가시를 잡고 그러면 한 6천 얼마더라고요. 그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니, 불법 차주가 과실이 어딨어? 너무하네. 근데 그걸 확신을 갖고 저한테 20%를 가시를 잡는다는 건 전 너무 억울해서 아유, 뭘 저것만 보고. 난 했다.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다리 다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전벨트까지 나한테 가시를 잡는다는 거는 이거를 진짜 너무 억울한 상태죠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지. 저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사고 난 지가 1년하고도 지금 3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벨트 안 맸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아가도 창문으로 네, 나 항상 그냥 안 맸으면은 얼굴이 빵 유리창을 때리고요. 그래서 얼굴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얼굴은 멀쩡하고 앞유리창 안 깨졌으면은 그럼 맨 거죠. 그렇죠. 그럼 맨 거죠. 그렇죠. 60대 빵 했는데 발만 다치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20% 과실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요? 안전벨트 안 맸을 때 10%예요. 기본적으로 10%입니다. 들어가긴 하고. 20%까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제가 여태까지 진짜 수천 건의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안전벨트 매지 안에서 10%보다 많이 과실이 인정된 거는 딱 2건 있었어요. 딱 2건. 1%도 안 돼. 0. 정말 수천 건 중에 2건이면. 그런데 그냥 막연히 추정만으로. 그러니까 저 안전벨트 관련된 것은 보험사에서 그냥 주장이고요. 그래서 저 사건은 오히려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변에 한번 잘 아시는 소송 변호사분들하고 가야겠네.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하여튼 피곤하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나도 항상 안전벨트를 왜냐면 내 잘못이 없는데도 뭐 10%다 20%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예. 내가 고가도로로 올라가는데요.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차가 많은데? 막힌 차 피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차가 많이 막혔으니까. 이거 가로질러 가려고. 이거 봐. 말도 안 돼. 정면 추돌했어. 조금 빨리 가보려고. 하려고 저거를. 저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보지도 않았나? 아,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저 차가 응급 상황이었나? 되게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뭐 근데 급한 일 있어도 저거는 위험한데. 거의 목숨을 건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딴짓하다가 앞을 못 봐서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피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속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속도가 좀 있구나. 아, 그런 거 같다. 쭉 올라올 때는 차가 없어서 와보니까 차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커브 돌 때, 그럴 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줄여야 되잖아요. 네. 내가 올라간 다음에 어떤 상황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돈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저 차가 빵 차가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앞에 차가 있어 막 하다가 앞차 들이받지 않으려고. 이거 중앙선까지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잖아요. 범에. 이런 역주행은 아니 되옵니다. 안 되죠. 예. 그러게. 이번에는 시 외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왕복 몇 차로? 왕복 몇 차로? 2차로? 2차로. 예. 일반적으로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고 길이 코불코불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이건 아닌데?
나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슥 이렇게. 근데 갑자기 꺾은 거 보면 졸음인 것 같은데. 저 순간에 잤다고요? 커브 도는 순간에? 다시 한번. 빵 하죠, 불박차가. 불박차 빵 하니까 급하게 피하면서. 졸음운전이 졸음운전이래요. 예. 저쪽은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중학생 아이고. 친구 만차에. 애기도 둘이 있더래요. 잠깐 창문 환기시킨다고 이렇게 하다가 깜빡 졸음운전했대요. 어머, 애기도 있는데. 아이고 차가 이렇게 됐어요. 어머, 와. 다 터졌구나. 세게 부딪혔나 보다. 불박차 빵 해도 그 순간에 으악 그거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면 충돌했으면 더 크게 사고 그쵸. 났겠죠. 네. 그런데 그쪽에 애기 엄마가 와서 아이고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죄송해요. 나중에 보니 애기 엄마가 더 많이 다쳤더래요. 애기 엄마는 갈비뼈 부러지고 어린 애기 둘은 막 그냥 겁에 질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국가에 애국하고 있는 젊은 분이 착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벌받잖아요. 맞아요. 종합보험 들어있더라도 그래서 합의금도 없이 내 처벌 원치 않는다고. 예. 너무 감동. 오히려 가해자 쪽이 더 걱정이라고. 사과를 잘하면 이렇게. 그렇죠. 진짜 맞아. 주차 라인에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 차가 엉망이 됐어. 보겠습니다. 내 차 불법 주차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어떤 차가 오더니 뭘 던져? 문이 열리더니 네. 뭘 던지나 봐. 열리네. 던져? 네. 커피 맞지? 예. 커피예요? 예. 이 차에다 직접 왜? 뭐가 스무디 그러고? 쉐이크 같은데? 아. 그거 간다고? 저 차는 그냥 우와. 갔어요. 번호판. 일부러 저러는 건가? 도대체 이 차는 왜? 불박차 아니 전혀 모르는 차예요. 저 차에다가? 근데 왜 모르는 차에 저래? 불박차는 이렇게 요 자리에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왜 아니, 근데 왜 그런데 저래? 외부 차량도 아닐 텐데. 이렇게. 어머. 아니 짜증 나요 안 나요? 이거 너무 나죠. 잡아야 돼요. 어렵겠다. 완전 짜증나. 아니, 근데 왜 그러노? 심보가 무슨 심보야? 블랙박스에는 안 찍혔고요. 어두워서 CCTV를 추적하면 잡아요. 찾을 수는 있겠죠. 네. 네. 저거 재물손괴일까요? 네. 재물손괴. 재무손괴죠. 세차비 줘야 되니까 어차피 저는. 근데 막 망가지진 않은 거 아니야?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죠. 내가 거의. 저 차 내가 커피 던져갖고 네. 어딜 찌그러뜨리든가 여기다 부은 것이 바로 까나리 액젓. 사건은 재물승계 쪽으로 이렇게 검찰로 이송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거 불탕 먹이려다가. 진짜. 저 그냥 밑으로 던졌는데 잘못하고 저기까지 멀리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랬다고 말 맞아. 할 말이 없네, 그럼. 주장하면. 웃기면. 웃기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재물손괴죄는 아니고요. 잡으면 뭐가 될까요? 잡으면 가벼운 죄. 경범죄? 경범죄. 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침태 뺏는 거, 꽁초 버리는 것. 그게 대체로 조그만 거는 3만 원. 저 큰 거 버리면 5만 원. 잡아봤자 커피 저 큰 거야. 5만 원 될지 모르지만 저 대체로 3만 원일 것 같아요. 3만 원 내지 5만 원 저 범칙금 부과하자고 경찰이 CCTV 찾아주겠어요? 아니요. 맞아. 안 찾죠. 네. 그래서 저거는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방송 보시면 반성하세요. 와, 이거 못 잡은 거구나.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손 얹고 반성하세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정상적으로 주차 라인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차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차선이 3개 차로인가요? 네.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아요. 어머? 누가 들이받을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가 아닌 이상은 들이받을 리가. 보겠습니다.
왜 이상해 엄청 빨리 온다. 오토바이인데? 왜 이상해 엄청 빨리 온다. 오토바이인데? 고의적인가? 자전거인가? 자전거. 고의적인가? 자전거. 자전거인가? 자전거. 고의인가 보다, 고의. 그리고 오토바이구나. 봐. 우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아, 이 있네. 차가 혹시 스텔스 아니에요? 비 와서 자전거가? 주차해 놓은 거니까 쓰는 아니 맞네. 그 우산이야 우산. 우산 들고 있다. 우산 쓰고 비가 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였나? 잘안 보였나? 세 개 붙여서 차가 어느 정도로 됐느냐? 차가 이렇게 세 개 붙였다는 얘기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자전거 타면 앞이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보이지. 안 보이죠? 예.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 어. 몇 대 몇? 백대빵. 몇 대 몇? 절대빵 아니에요? 근데 이 차도 불법 주차. 이분은 아니 그 불법 주차했어요. 예. 불법 주차에 대한 가태료만 내면 그것만 되는 내면 되지 거고 사고 자체는 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밤에 길가에 저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완전 위험하잖아요. 도로인데 그러네. 스텔스 같은 거니까. 아 근데 전화로 와서 내 자전거 망가졌다. 나 몸 아프다 다쳤다.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내 친구가 변호사다. 자문을 구해보니까 너 밤에 거기다 불법 주차했으니까 10% 나올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잘못은 있지만 자 나에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일부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을 것 같아. 써보세요. 아, 어렵네. 이거 어렵네. 자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놨어요. 애초에 근본 원인이 불법 주차 공간에 저 차가 주차가 안 돼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인데. 맞아요. 예. 근데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저는 30% 과실은 있을 거라고. 이거는 본인이 지금 사고 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산 쓰고 비 오는데 어두울 때 저렇게 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을 안 저는 보고 다니는. 백대빵으로 상대가 좀 이곳이 만약에 편도 1차로 도로 네. 그러면 차가 한쪽으로 한 대 가는데 차가 주차돼 있으면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통행을 좀 불편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실이 한 10% 인정될 수 있어요. 10% 내지 엉끔한 길에 그랬으면 한 20%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 넓고 가로등도 넓고 있고. 위에 무슨 불이 켜 있어요? 가로등. 가로등. 맞아요. 이게 썬팅이 좀 찢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지 이거보다는 더 환할 거예요. 왕복 6차로 도로에 가로등이 저렇게 많으면 환해요. 맞아요. 잘 예.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전거가 또 앞에 불도 켜고 있잖아요. 근데 불도 켜고 오면서 봐봐요. 이거는 자 우산 쓰고 그러게 앞을 아예 안 보고 오네 이 사람이. 물론 판사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그러면 10% 이런 판사도 있어요. 많아야 10%구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길도 넓고 환하고 근데 왜 앞을 못 봤어? 제가 안 봤어요. 이거 100대 빵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더 높아 보여요. 좀 배운 건데 이거 간단한 건데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맞아.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자전거 타는 건 매우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지. 우비를 입으세요, 우비. 맞아 맞아. 예. 전날 눈이 살짝 내리고 그 다음 날 추우면은 꽁꽁 얼. 알아요. 그게 살얼음이 얼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차들 그냥 미끄러워서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살얼음 때문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많았던 날이에요. 불 박사는 유치원 차입니다. 어머머머. 유치원생들을 이제 저 아파트 앞에서 이제 태워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한 여기쯤에서 태우는데요. 미끄러우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울게요라고 합니다. 미끄러지나 봐. 차 뭐야 이거 버스인가? 여기 좀 미끄러우니까 좀 더. 그래서 유치원생 2명이 탈 거예요. 그래도 살살살 하시네. 뭐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봤나? 문제 있으면 안 돼. 깜빡이 꼈을 거 아니야. 뒤에 오는 차. 뒤에서 네, 애들 이제 올라타는 중인데
뒤 밖에는 제발 제발 제발. 애들 지금 애들 올라오죠? 뒤 밖에 아이고. 뭐야? 애들 소리 비명 소리 나는데 너무 세게. 애들 막 올라오는데 소리 들려. 꽝! 애들 어떤 사고가 있어요? 버스를 바닥. 근데 아무리 불려갈수록 저렇게 세게 박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도 비상등 켜고 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등원 승차를 위해서 정차했던 해당 아파트는 평소에도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 차량들이 모두 승하차 지점으로 정차하는 곳이었고요.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길 전체가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었어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계단 같은 그런 턱 부분이 있어요. 그 턱 부분에서 혹시 아이들이 승차를 하다가 또 미끄러지는 사고가 생길까봐 땅에서 이렇게 올라탈 수 있도록 조금 앞으로 정차를 했어요. 아. 정차하고 이제 경광등하고 비상깜빡이는 당연히 켜져 있었고요. 이미 아이들이 5명이 타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장소에서는 이제 2명의 아이들이 더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승차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뒤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앉아서 다행이다. 꽝 하니까 순간 선생님이 몸으로 애들을 튕겨 나가지 않게 허리가 딱 꺾이시면서 이렇게 팍 막으신 거예요, 다. 아휴. 와. 보자. 제 옆차선에서 흰색 차를 피하려다가 저를 박으신 것 같거든요. 아이고. 흰색 차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데 차선 변경을 하면서 속도를 거의 정차하듯이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거는 쓰지 못하는 거지. 초인길이어서 길을 헤매셨는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셨는지 뭐 하여튼 뭔가 되게 느리게 오시거든요. 갑자기 멈춰가지고. 듣기로는 사중인가 오중 추돌이래요.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문 두들기시면서 아이들 괜찮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외상은 딱히 없었어요.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쳐서. 저랑 도미 선생님은 차량 사고로 인해서 이제 목과 허리 부분에 이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차 수리해가지고 어제 받아왔거든요. 오, 세게 우와. 부딪혔구나. 한 550 정도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온다. 550. 많이 나와. 저희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100% 잘못이니까 저희 보험사에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한 거를 취소를 해주시겠대요. 근데 상대쪽 보험사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저한테 그쪽 보험에 접수를 하셔야 될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박으셨는데 왜 제가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 노란 실선이었어요.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였는데요. 책임이 좀 있으신데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낮에는 10% 밤에는 20%의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10% 과실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조정 심의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도 있지만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하원 차량들이 정차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치. 특히나 아이들이 승차하거나 하차 시에는 조금 더 보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 지금 차가 멈춘 곳이요. 여기 노란 선 있잖아요. 노란 선. 네.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아까 서 있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노란 선은 차를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가 교차로 개념이죠. 여기 보면은 차 세우면 안 돼. 상거리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교차로에도 차를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간에 불법 정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차를 세우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거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늘
승하차를 시켰던 장소고 여기는 그렇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럼 애들을 어디다가 승하차 시켜 저기 있는 애들은요? 그니까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태우고 돌아 나오라는 건데 그 큰 버스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기 차를 세운 게 아니라 아파트를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여기 사람들이 계속 건너고 있어요. 아. 사람들 건너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죠. 네. 예,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친절하게 비상등까지 켜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이리 들어가다 빵 때렸으면은 잘못 있다 없다. 없다. 그거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죠. 네. 쉽죠잉. 네, 그렇게 하니까 쉽네요. 쉽다 쉽다. 그래서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하여튼 노란 선 불법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내 과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불법 주정차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이번 사고는 뒤에서 오던 차가 어떻게 오나요? 제한속도 40이고요. 길이 미끄러워요. 그럼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차가 이때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는데 멈출 수도 있었는데 속도가 상당히 있어서 근데 저 흰 차도 좀 왜 섰지? 그러니까 흰 차도 좀 희한해. 흰 차가 흰 차도 바꿔야 잘못됐고 되시는데. 이 차도 살얼음이 쫙 얼어 있으면은 제한속도 40보다 더 천천히 왔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흰 차가 들어올 때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빠르니까 몰랐어. 너무 빨리. 그쵸 들이받을 때 차만 피하다가 차가 빨랐어. 그럼 이 둘이서 해결해야지 왜 불박차로 왜 물고 늘어져요? 왜? 그러게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무조건은 없어요. 매뉴얼 일처럼. 그렇죠, 그렇죠.